스피드는 2002년에 제일 빨랐을걸? 제일 빨랐지. 사실 차두리의 스피드는 미쳤습니다. 2002년 월드컵 멤버 중 실제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100m는 11.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차두리가 공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것이었죠. 너무 빨랐어요. 어쩔 때 공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역대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 진짜 미친 피지컬을 가진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차미네이터 차두리입니다. 차두리의 피지컬을 본 박지성은 우리는 우리나라 선수 힘이 아니야. 날라가잖아, 유럽 선수. 유럽 선수는 날아갈 정도의 힘과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 세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는 뚫고 나오잖아 지금. 2002 축구 영웅 안정환과 이을용, 피지컬은 최고지. 얘랑 부딪히면 아파. 진짜요. 진짜. 이게 진짜 사실인 게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정혜성 코치는 훈련 중 차두리와 몸싸움을 하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고, 이영표는 미니게임에서 차두리와 거친 몸싸움을 펼치던 중 왼쪽 장단지 부상을 당했는데요. 처음엔 가벼운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근육 파열로 최소 3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러니까 2002년 당시 차두리와 부딪히면 최소 일주일 부상이라는 소문이 났고, 훈련장에서는 모두가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죠. 나는 얘 잘 안 부딪히려고 그래. 피해야죠. 부딪힌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이런 소문을 들은 질라탄이 차두리에게 말했습니다. 질라탄탄하구나. 하지마! 그런데 차두리의 이런 살벌한 피지컬은 어디서 왔을까요? 차두리의 피지컬은 타고난 유전자와 후천적인 노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차두리의 아버지는 차범근인데요. 그는 말도 안 되는 허벅지를 가지고 있었죠. 독일 축구 레전드 마테우스는 마테우스가 나를 처음 보고는 이 허벅지밖에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차두리는 이 차범근의 통뼈, 근육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범근은 어린 시절 못 먹은 기억 때문에 배는 고픈데 다른 거를 먹을 그런 게 없지.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차두리에게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엄청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고난 유전자에 단백질까지 무한 공급되니까 이런 넘사벽 피지컬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피지컬을 가진 차두리는 일본을 만날 때면 표죠. 골파는 차두리. 아주 끌고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한 차범근의 영향으로 차두리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차두리는 데이비드 베컴과 친해질 정도로 영어에 능통했고, 독일어 실력은 눈 감고 들으면 그냥 독일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차두리는 생각도 독일어로 하고 힘도 독일어로 꿀 정도로 독일어를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며, 사실 독일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린 시절 차두리가 차범근에게 아빠는 독일에서 나보다 오래 살았는데 왜 독일어 발음이 안 좋아? 라고 말하니 대한민국 대표 축구 금수저 차두리. 사람들은 그런 차두리를 보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죠. 차두리는 선수 생활 내내 아버지와 비교를 당하며 아버지의 혜택을 본다는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만큼 잘하지는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라는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차두리. 중학교 시절 그는 연마되지 않은 기본기와 또래보다 유난히 작은 키로 인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키가 훌쩍 자라기 시작했고, 실력도 늘면서 고3 때는 전국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꽤 실력 있는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차범근의 아들일 뿐이었고 어떤 혜택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에 세기를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2년 김도훈, 이동국,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공격수들이 월드컵 대표팀에서 다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차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뭐야 이거 차범근의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발탁은 스피드와 파워로 유럽 선수들을 흔들 수 있는 선수를 찾던 히딩크 감독 본인의 선택이었죠. 오직 스피드랑 이런 돌파력이 좋은 걸 가지고 저를 대표팀에 발탁을 했기 때문에 말도 많고
이탈도 많았던 그런 선발 발탁이었기 때문에 히딩크의 최초 계획대로 차두리는 주전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지쳐있는 후반에 교체 멤버로 출전하여 꽤나 멋진 활약을 하며 아버지 차범근 덕분에 뽑힌 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는 전 국민에게 차두리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던 바로 이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을 하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차두리가 이 골을 넣었다면 차두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는데 정작 차두리는 더 안 좋게 바뀔 수도 있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그런 것을 얻게 되면 또 빨리 시들어지는 법이니까 안 들어간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2002에 제일 빨랐을걸? 제일 빨랐지. 사실 차두리의 스피드는 미쳤습니다. 2002년 월드컵 멤버 중 실제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100m는 11.2를 기록했는데요. 그의 최고 속도는 35km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에 걸릴 정도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두리가 공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것이었죠. 너무 빨랐어요. 어쩔 때 공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엄청 빨랐어. 그래서 막 치다 보면 라인 바깥으로 많이 나갔어. 이런 엄청난 스피드를 가졌지만 사실 기본기가 약간 부족했던 차두리는 공격수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독일에 진출했지만 8년 동안 6개 팀에서 뛰었을 정도로 팀을 자주 옮겨 다녀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두리에게 스피드는 아빠 닮았는데 발은 엄마. 2002년 히딩크는 차두리에게 수비수인 풀백 역할을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풀백은 매우 어려운 포지션으로 쉽게 말해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피지컬을 가진 차두리에게 찰떡이었죠. 하지만 차두리는 스트라이커로 아버지 차범근의 위상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정중하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인츠에서 뛸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차두리에게 풀백을 제안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현 세계 최고의 감독 유르겐 클롭이었죠. 확실히 최고의 감독들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차두리는 윙, 풀백을 오가며 예열을 하다가 코블렌츠라는 팀에서 완전히 풀백으로 변신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비수로 변신에 성공한 차두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에 풀백으로 뽑히고 이후로는 스코틀랜드 명문팀 셀틱으로 이적해 2년간 활약하며 우승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FC 서울에 입단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FA컵 준우승, 시즌 베스트 11까지 선정되며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역시나 그의 필살기는 몸싸움과 스피드를 활용한 수비와 돌파였죠. 쪽으로 넘어가서 또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또 지켜나지 않았죠. 그리고 2015년 아시안컵에서는 엄청난 돌파로 남태희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하고 역대급 치달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며 완벽한 풀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현수, 자 차두리 오버래핑할지,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차두리, 올라가게 결국 올라갑니다. 차두리, 네 전방적으로. 차두리 좋아요. 차두리 누구요? 그런데 그렇게 30대 중반의 차두리는 이제서야 공보다 느려져 진짜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두리는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겨우 공하고 비슷한 속도가 됐는데 왜 은퇴하십니까? 이제서야 실력이 정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은퇴를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차두리를 친형처럼 따르던 손흥민에게도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었죠. 차두리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나타난 튼튼하고 빠르고 또한 악착 같은 무엇보다도 따뜻한 웃음을 가진 선수 차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팬들이 하나둘 모여 차두리 고마워를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은퇴식에서 항상 이기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자신의 우상이자 자신의 아버지 차범근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분명 제가 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선수였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하게 대표팀 유니폼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두리는 은퇴 이후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는데요. 먼저 러시아 월드컵 코치로 스타트를 끄는 뒤 FC 서울의 유스팀인 오상구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차두리는 선수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실수해도 괜찮다며 격려하며 팀 성적보다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두며 팀을 운영해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재밌게 해.
열심히 하고, 알았지? 지금 실수해도 돼. 지금 패스 미스하고 지금 잘 안 돼도 돼. 지금 너네한테 완벽하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아. 너네 실수해도 되고 터치가 벗어나도 되고 슈팅이 빗나가도 돼.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것만 보여주면 돼. 알았지? 학부모들도 아들이 매일매일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간식이나 회식도 개인 돈으로 잘 쏘시더라면서 칭찬 일색의 평가가 쏟아졌고, 제자들은 차두리의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고 삼행시도 지어주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성적 또한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오상고는 그가 부임한 첫 해부터 K리그 주니어부에서 8승 2무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5패 우승을 달성했고,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죠. 차두리는 현재 국가대표 클린스만 호의 코치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차두리 코치가 지도자로 더 대성할 것 같다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년 뒤에는 국가대표 감독 차두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성 반장! 저 버리게! 나가야 돼, 상호! 이상호! 세계적인 축구선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아버지와 비교당하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축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차두리는 이제 아버지를 넘어설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 준비 중입니다.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걸 위해서 정말 좀 노력을 하고 자기 희생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인내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또 반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꿈만 가지면 안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 차미네이터 차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